반갑습니다, 여러분. 찐친수학의 쯔연쌤이에요. 2024년도 제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떨리는 마음을 딱 누르면서 시험을 보셨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너무 바랍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기출해설 강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가 된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문제 풀이를 하려고 이 앞에 왔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2024년도 제1회와 마찬가지로 2회 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다항식의 연산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두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A는 2x세제곱 플러스 3x, B는 3x 플러스 2라고 써있죠. 이 두 다항식을 빼는 문제, 즉 A에서 B를 빼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항상 두 다항식 주어지고, 자, A하고 B를 더한 것이냐, 또는 뭐 2A-B냐, 또는 뭐 A 플러스 3B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만 바뀐 상태로 연산을 하는 문제는 1번 문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뺄셈으로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A-B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자리에 2x세제곱 플러스 3x를, 자, 플러스 3x를, 자, 그리고 B 자리에 3x 플러스 2를 써주고요. 자, 뺄셈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앞에 부분 두 개의 항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다라는 것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빼는 식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서 써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2x세제곱은 다른 동료항이 없어서 그냥 써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3x 마이너스 3x를 계산해 줍니다. 동료항이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0이 되니까 없어지고, 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B를 계산한 결과는 2x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x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져 있는 거 바로 여기 1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을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떠셨어요? 1번 문제 잘 풀리셨나요? 자, 1번 문제 우리가 또 뺄셈이었기 때문에 빼는 식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라고 하는 부분만 실수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예상했던 1번 문제 마무리 짓고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2번 문제 어떠한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x-2가 인수라는 뜻이잖아요. 아, 이 문제 인수정리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 우선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나누는 식 x-2와 몫을 곱하면 나누어지는 식이 나오잖아요. 이 다항식.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어 주면 x 자리에 2를 내가 각각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인수정리. 우변이 0이 되겠죠. x-2, x 자리에 2를 넣으면 2 빼기 2는 0이 되니까 0 곱하기 q2는 0입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a는 0이에요 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a의 값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2의 세제곱 바로 8이죠. 2의 제곱은 4, 거기에 3을 곱하면 12, 더하기 a는 0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a는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상수 A의 값을 물어보았고 A는 4가 나오니 정답은 4번을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 둘 중에 하나는 꼭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만나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 인수정리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서는 거의 항상 항등식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수 정리 문제가 거의 뭐 3, 4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2번으로 올라왔구나 라는 것의 차이만 있었을 뿐 예상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4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3번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3번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자주 등장하는 인수분해 한식, 그죠? 그리고 공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인수분해를 한 식이 이것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고 하는 요 식,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a 마이너스 b 곱하기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죠. 자,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그대로 쓰세요. 여기에서는 요 공식에서 a가 x인 거고 지금 b가 3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럼 a 자리에 x, b 자리에 3을 넣어줍니다. a 자리에 x를 넣어줘요. 그리고 a하고 b, 그러면 둘을 곱해서 3x를 써주면 되고 자, b 자리에 3을 대입하는데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나왔던 공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자,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저 세제곱을 너무 덮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보이니까 선생님이 세제곱을 다시 크게 위에다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했더니 이 부분에서 아하, a가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 바로 2번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만났던 즉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이 인수분해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이 정말로 나는 기억이 너무 안 난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우선 x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였어요. 그러면 우변을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 x를 다 이렇게 전개하세요. 그래서 분배해서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9x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었는데 얘를 또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ax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9, 27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동류한끼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x세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이 친구들 그럼 이제 더하기 x제곱으로 묶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9 마이너스 3a 하고 x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보면 x제곱의 항이 없고 x의 항도 없으니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다.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또는이 아니라 이거야. 여기도 반드시 0이어야 하고 여기도 0이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3이 0이면 a가 3이잖아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9-3a가 0이면 3a는 9니까 여기서도 a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덮을 수 있고 이제 공식을 모를 때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실수를 살짝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정답 2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5-3i의 켤레 복소수가 5 플러스 ai일 때 실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켤레 복소수 어떻게 구하죠? 네? 맞습니다.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어 주죠. 예를 들어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쓰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어서 이렇게 써준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떠한 복소수가 출제가 되었나요? 5-3i요. 그러면 5-3i의 켤레 복소수. 우리 켤레 복소수 쓸 때 기호를 이렇게 쓰죠. 그러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쓰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어서 이렇게 나타내어주면 됩니다. 자, 5 플러스 3i가 나오고 그것이 지금 이거래요. 아하, 5 플러스 3i 이렇게. 그러면 a가 무엇이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요, 3을 나타내고 있는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켤레 복소수도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였어요. 그쵸? 그리고 기출에서도 자주 만났던 문제였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틀릴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쪽으로 가볼까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중근은 중복된 근을 뜻하죠. 그쵸? 자, 중복된 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좌변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중근을 가죠. 그 말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란 뜻이고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함과 같아 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이 완전 제곱식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었어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그렇다면 x의 개수가 현재 마이너스 2예요. 그래? 마이너스 2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1이잖아요. 1이 누구? 상수항 a이면 돼. 이 소리예요. 그래서 a는 1이 나오고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으니 1이라고 써져 있는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함께 잘 풀어보았어요. 자, 중근을 가질 조건에 관한 문제도 우리 굉장히 또 많이 풀어보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특이한 문제 없었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 두 근, 하나의 근을 알파,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죠. 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a, b, c는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을 뜻해요. 그렇다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는 마이너스 6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을 물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자리에 1을 대입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2개 곱해진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하, 1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3번에 있구나. 정답 3번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좌변을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을 기준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2, 3은 6.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따라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x 마이너스 3이 0이면 x는 3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인데 여기서 두 근을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와 3을 더해보세요. 1이 나오죠.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과 계좌의 관계를 쓰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정답 바로 3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6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7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x값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자, x는 0 이상 3 이하일 때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의 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그래프로도 주어지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은요. 함수값이기 때문에 y의 값입니다. y의 값.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우선 x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 x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x가 0일 때 y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자, x가 3일 때 y의 값은 지금 2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 중에서 y의 값이 가장 클 때는 여기 점일 때, 즉 3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요 4번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함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매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는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품고 있는 부등식의 풀이네요. 자, 그림은 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자, 이거는 그럼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아. 우리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이렇게요. 즉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시 x가 만약에 음수라면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이거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할 수 있었고요. 이 두 내용을 함께 나타내면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 a라고 써야죠. 자, 여기. 자, 요거를 화살표를 마이너스 1로 봤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를 가운데 쓰시고요.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우리는 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어때요? 자, 얘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푸는 건 같죠? 자,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그럼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럼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이렇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것도 둘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만났던 것은 이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근데 여기 같다 표시가 있으니까 크거나 같고로 바꿔야겠다. 그죠? 그래서 큰 근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절대값 벗고 나올 때 그냥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5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식의 어떤 값의 절대값을 벗고 나올 때 예를 들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나오면 되고 자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절대값에서의 원리입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원점에서 그 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했었던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냥 나오니까 x 플러스 1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서도 우리가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거 양수였기 때문에 그냥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벗고 나왔어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서 다시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 플러스 1은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게 나와요. 근데 범위를 나누어서 풀었기 때문에 공통 범위가 아니라 또는이 돼야 돼. 이런 범위도 있고 이런 범위도 있어. 이렇게요. 따라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것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자 x는 4보다 자 여기가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인 범위이고 이것이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을 때 3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 다 학습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 함께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하고 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내분점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3대 1을 그대로 써놓고 여기 x좌표 데려다가 아래쪽에 딱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선 내분점이니까 이 내분하는 b의 값을 더해줍니다. x좌표, y좌표에 모두.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3이 6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2. 이게 x좌표. 자, 이제 y좌표도 데리고 와볼게요. 그럼 y좌표 마이너스 1이랑 3이었죠. 그쵸? 그렇다면 또 이제 크로스로 곱하세요. 그럼 3, 3은 9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6 빼기 2가 되니까 자 6자가 자 이렇게 6 그죠? 6 빼기 2니까 여기는 4 여기는 4분의 9 빼기 1이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라고 써져 있는 2번이 정답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9번 함께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점이 x1, y1이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최단거리니까 이렇게 수직거리죠. 그러면 요 길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할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았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요 d의 값은 공식이 있었죠. 자, 루트 여기 x 요거 y로 써야 돼.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럼 x의 개수 a를 제곱하고 y의 개수 b를 제곱하여 더한 값을 루트 안에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x 자리에 x1을 여기 y 자리에 y1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점의 좌표가 0,0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의 개수가 1, y의 개수가 1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자 0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지요. 이거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루트 2를 양변에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2분의 2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루트 2가 나오죠. 자, 루트 2라고 써져 있는 2번을 정답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완성.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직선 Y는 A와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요 같은 경우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고요. 또는 반지름하고 이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로 비교해서도 풀 수 있죠. 그러면 반지름하고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 A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요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의 제곱이다라고 썼을 때 바로 반지름이 2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r제곱짜리니까
그러면 얘의 반지름이 지금 2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바로 이 A의 값이 2보다 만약에 크다면, A가 만약에 2보다 커서 이쪽에 있으면 안 만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딱 2였으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A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하, 그럼 A라고 하는 값이 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A가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음수는 나올 수 없죠. 0도 아니겠죠, 원이니까. 그래서 A 값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A의 값은요, 바로 1번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때요? 2인 경우 딱 2면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 3이나 4인 경우는 어때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쪽으로 가볼게요. 좌표평면 위의 점 1,3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점하고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점은 바로 x좌표하고 y좌표가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3,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1이라고 써져 있는 4번을 정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하고 지금 물어보았는데, 자, 집합이라고 하는 값은요. 자, 요 집합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 즉, 기준이 정확한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동물의 모임에서는 작다라고 하는 말이 애매모호하고 유명한 가수의 모임에서는 유명한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키가 큰 사람의 모임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애매모호하고 7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가 7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로 딱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합인 것은요,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정답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3번 완성. 이제 그러면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B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A-B라고 하는 것은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2, 4, 6, 8에서 6, 7, 8의 교집합은 6이랑 8이잖아요. 그럼 6, 8을 제외한 나머지 2, 4만 나오는 거죠. A에서 남는 것. 따라서 A-B 2하고 4를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완성했어요.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조건 P하고 Q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P이면 Q에다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충분 조건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X-는 0이다라고 했을 때 X는 2라는 뜻이고, 자, Q가 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라고 했으니, 자, X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자리에 2를 대입해 볼까요? 4-a는 0이 되고요. 따라서 a는 이렇게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 a의 값은요. 이렇게 4번을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는 두 함수. 지금 보니까 합성함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g는 y에서 0의 함수라고 했어요. g 합성 f1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g 합성 f1은 g f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을 푸는 순서는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f1의 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f1의 값 1이 어디로 갔는가? b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b를 대입하면 gb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요 g라고 하는 함수에서 b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는 거죠. 1로 갔어요. 어허, 1. 따라서 1이라고 써져 있는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완성. 이제 17번 문제로 갈게요. 우리 어차피 합성함수는 출제될 거 예상하고 있었죠.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17번 문제, 역함수에 관한 문제 풀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2x 플러스 1에 대하여 f 인버스 5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역함수 문제예요. 여러분, f 인버스 a는 b다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x하고 y가 바뀌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x하고 y 자리의 위치를 바꿔주면 다시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fb는 a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보았을 때 f 인버스 5가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x하고 y 자리를 바꾸어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f니까 fk는 5입니다라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fx의 값을 식으로 문제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 fk, x자리에 k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 결과가 5입니다라고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k는 4가 되고요. 따라서 k는 2구나 라는 거죠. 자, k는 2.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얘가 2인데 얘가 2가 나왔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주어졌죠. 즉 y는 루트 x-2 플러스 4의 그래프는 이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은 부호를 바꿔서 써주고, 그죠?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두 상수 a하고 b에 대하여 바로 a 플러스 b의 값, a가 2, b는 4, 둘을 더하면 6이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예상했던 문제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4종류의 카드가 각각 한 장씩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보았어요. 일렬로 나열. 그러면 그러니까 네 종류의 카드 중에서 내가 3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으니 이 문제는 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열. 순서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4장 중에서 3장을 택해서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이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4에서부터 1씩 작은 수 3개를 곱하라는 뜻이죠. 24. 따라서 정답 4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기록 유산 중 5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세계 기록 유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B가 뽑히는 거랑 BA가 뽑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조합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걸러내 주는 거.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OC. 그럼 5 곱하기 4를 2로 나누어 주면 나오죠. 그래서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정답 3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 특이한 문제 없이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예측했던 문제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의 여신이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고요. 자, 오늘 2024년도 제2회 기출해설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